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영고등학교 화학 수행평가가 또 있다고 해서 이제 영상 찍고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필독 내용 읽어보시면 오픈북이다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빠르게 정답만 쭉쭉 알려주고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별로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빠르게 답만 그냥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면 뭐 사실 유튜브 영상 좀 스킵하면서 이렇게 답만 써놔도 되긴 하겠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에 있어서는 뭐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템포가 루즈하다 싶으면 배속을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좀 잘 따라오시고 제가 아무리 느리게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빠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필독부터 답변을 공유합니다 해서 보고서 작성 시간 25분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 15분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완성된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적용 문제풀이도 오픈북이다 이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수행 관련 프린트를 가져와서 참고하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아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면서 해도 되지 않나 싶고 수행 당일에는 목차와 백지만 주어집니다. 뭐 오픈북이니까 본인이 챙겨온 것까지 이렇게 있겠죠. 왼쪽에는 목차를 적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하시고요. 4번에 분자량 작성의 추가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을 이제 빈칸만 채우지 말고 완성을 지어라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다음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관련된 내용은 표로 제시해도 된다. 표로 만들어서 이제 OX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겠죠. 그림을 그려도 된다. 그림을 그렸더라도 조건에 만족한 문장은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된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의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 말을 끝맺을 줄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마침표를 좀 찍어줘라 뭐 이런 의도 같습니다. 크롬북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핸드폰 쓰지 마라인 것 같고요. 계산 기능만 있는 기기는 지참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기 꼭 가지고 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고서 작성부터 하게 되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쭉 가볼게요. 보고서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총 9개로 제가 알고 있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하라는 의도 같은데 한번 보시면 1번에 몰. 몰이 기본적으로 뭐죠? 라고 하면 이제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이다.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단위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이란부터 시작해서 단위이다. 까지 써주고 나면 이제 원자, 분자라는 표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매우 작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라는 표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데 1몰은 엄밀한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였을 때라고 할까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죠. 그리고 이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정도로 적어주시면 뭐 감점 요인은 없지 않을까? 1몰이라는 표현,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표현,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는 용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있는 문장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알려주셨으면 이제 쓰는 거고,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라고만 알려주셨으면 뭐안 써도 생략이 가능한 뭐 그런 표현입니다. 네, 좋아요. 지우고 두 번째로 갈게요. 아보가드로수. 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원자, 분자, 원자나 분자와 같은 입자를 세는 묶음 단위이다. 이게 위의 내용과 사실 중복이 돼서 뭐 이렇게 출제를 하실까 잘 모르겠는데요. 개수로서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단계이다. 정도로 서술을 하면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 원자, 분자라는 말, 1몰이라는 말, 아보가드로수 숫자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저도 이거를 받고 지금 편집만 해서 처음 푸는 거라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중간중간 메꿔 나갈게요.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은 입자를 세는 개수로서 묶음 단위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이게 위에 써 있는 표현이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원자량이라는 말.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이런 거는 어떤 화학식, 원자식, 분자식의 상대적 질량이죠. 그래서 원자량이란 원자의 상대적 질량으로서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 단위는 없다.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질량수라는 표현 들어가고 12 탄소 상대적 질량 단위 이 표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분자량. 분자량도 사실 앞에 한 거랑 똑같아요.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써야 되나? 알아서 쓰세요.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써줄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원자량과 마찬가지로 단위는 없다. 갈수록 글씨가 좀 이상한데 이해해 주시고, 오케이,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에 빈칸을 채우고 해당 문장을 용어 설명 뒤에 추가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써놓고 이 뒤에 탄소의 원자량이 이런 식으로 써주라는 거죠. 12. 산소의 원자량이 16일 때 CO2의 분자량은 더해보면 44이다. CO2 1몰의 질량은 44g이고 여기에는 탄소 원자가 1몰, 그렇죠? 산소 원자는 2몰이 포함되어 있다를 문장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지우고 그 다음 5번 화학식량. 이게 사실 다 중복되는 내용이라 지금 이게 맞나 싶긴 한데요. 해보면 화학식량은 어떤 물질에 화학식으로 표현하였을 때, 으로 표현하였을 때, 그 물질의 상대적 질량이다. 화학식량이니까 그 화학식의
상대적 질량의 의미를 갖는 거죠.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과 같다. 뭐 주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화학식량은 어떤 물질을 화학식으로 표현하였을 때 그 화학식의 상대적 질량이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주어를 좀 써보면 화학식량은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과 같다. 그죠? 원자량과 마찬가지로 단위는 없다. 상대값이니까 이 정도 서술을 하면 필요한 표현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우고 6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하시고요. 고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의, 용기 모양에 따른 형태 변화라고 하는 박스 하나 만들고, 흐르는 성질이라고 하는 칸 하나 만들고, 힘에 의한 부피 변화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용기 모양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얼음 같은 우리 고체는 용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도 내가 담아놓은 그 물질의 모양은 용기와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형태 변화가 없다. X. 근데 이제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네모난 곳에 넣으면 네모나지는 거고, 하트 모양의 어떤 물병에 내가 액체를 담았다. 그죠? 그럼 이제 하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용기의 모양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흐르는 성질. 고체는 흐르지 않죠. 근데 액체나 기체는 흐를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액체, 기체를 이제 유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부피 변화. 고체나 액체는 밀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꽤 높기 때문에 힘에 의한 부피, 그러니까 눌러도 부피가 안 달라지죠. 그래서 액체는 기체와 다르게 유체는 유체인데 비압축성 유체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기체는 워낙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힘으로 이제 힘을 가하면 부피가 쭉 작아지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7, 8, 9를 제가 다 쪼개놨고요. 7번의 첫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을 또 설명해야 돼요. 기체 1몰의 양을 뭐 측정하는 방식에 활용해야 되는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 같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본적으로 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으로,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는 성립이 안 돼요.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에서만 성립되죠. 그래서 온도 압력이라는 표현 썼고, 기체의 종류 가겠습니다.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체 1몰의 부피가 기체 1몰 부피 썼죠. 동일하다. 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으로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체 1몰의 부피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됐고, 이제 특수한 온도 압력 조건 0도씨 1기압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포인트는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조건에서 서로 다른 기체 A와 B,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 근데 온도 압력이 뭐 0도씨 1기압일 때와 20도씨 1기압일 때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일한 온도 압력 조건 2번 조건에서의 A와 B는 여전히 같은 거고. 오케이?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좋습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 기체의 부피 측정 방법. 다들 아시죠? 수상 치환을 함으로써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어주면 뭐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세팅은 뭐 그렇습니다. 뭐 삼각 플라스크 같은 거에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렇게 기체 발생 실험할 때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염산 같은 어떤 산성 물질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떤 금속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담궈. 그럼 금속의 산 처리 시에는 수소 기체가 막 발생을 하죠. 이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를 내가 측정하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는 마개로 막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무 호스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핑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빠져나가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게, 그죠? 이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빠져나가지 않게 테이핑 잘 해주고. 그럼 이제 발생한 수소 기체가 얘를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부피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할까라고 했을 때는 호스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제 물이 든 수조를 준비해 줘야 되고요. 물이 든 수조. 그리고 여기에는 눈금 실린더를 박는데 그 눈금 실린더를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눈금 실린더를 처음에 어떻게 준비하냐? 이제 물을 가득 담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포인트는 여기에 기포가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히 물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물이에요. 검은색으로 써놓은 거는 이제 눈금 실린더고 이렇게 가득 채운 다음에 입말을 이렇게 들어서 수조에 담그는 거죠. 근데 담그긴 담그는데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그럼 별다른 조건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게 돼요. 이게 담갔을 때 여전히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발생시킨 수소기체가 들어오면 뽀글뽀글 기포로 나오겠죠. 이 기포가 위로 올라가면서 물을 밀어낼 겁니다. 여기에 기포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야. 물을 쭉 밀어내면서. 그랬을 때 얘가 얼마나 밀어냈느냐 그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세팅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또 조심할 포인트는 기체의 부피는 이제 온도나 압력 조건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부피를 내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포를 채웠어. 했을 때 물이 요만큼 내려간 거야. 내가 요 부피를 읽어줄 거 아니야. 그죠? 요 눈금 차를. 근데 조심할 포인트는 압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기압 조건으로 얘기를 할 거라면, 그죠? 이 액면의 높이, 수면의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도 일기압, 여기도 일기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물의 높이가 만약 달라지면 이 높이 차에 의한 수압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서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눈금 실린더를 준비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가득 채운다. 근데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잘 채워줘야 되고 그러한 눈금 실린더를 물이 든 수조에 이제 거꾸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체가 발생할 건데 그 발생한 기체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눈금 실린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면 눈금 실린더의 눈금이 내려가게 될 건데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의 차이에 해당하는 게 해당 온도압력 조건, 우리가 대기압 조건에서 하면 1기압이 되겠죠.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의 발생한 기체의 부피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하면 나머지 내용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좀 직접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 8번. 액체 1몰의 질량을 측정한다. 어떻게 하냐? 액체 1몰의 질량.
물질 1몰의 질량을 그 물질의 화학식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물 1몰이 있어. 이게 몇 g이냐? 이걸 측정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 물질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 지금은 18이 되겠죠. 18과 같다. 따라서 이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저울을 이용하여 전자저울을 써서 그램을 한국말로 써야 될까요? 질량을 계산하면 된다. 뭐 비커 올려놓고 0점 잡아주고 18g을 정확하게 맞춰놓으면 그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가 1몰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액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냐? 액체는 그 자체로 눈금 실린더가 이렇게 있을 때 눈금 실린더에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를 넣고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 끝입니다. 특별할 거 없고요. 그 다음 고체 1몰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뭐 고체 1몰의 질량을 측정하자. 얘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내가 어떤 고체, 물질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하고 싶다. 혹은 1몰을 뜨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물질의 화학식량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23이다. 그럼 1몰당 23g이구나. 그래서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양을 취하고 싶으면 이제 그람, 질량을 잴 수 있는 저울을 이용하여 화학식량에 g을 붙인 만큼 취하면 된다. 이 정도 서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고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냐? 이제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럼 초기 부피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이제 고체 물질을 매단 다음에 얘를 넣어주는 거죠. 얘를 쭉 넣어줘. 그럼 이 물체가 잠긴 부피만큼 액면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뭐 그걸 V 프라임 밀리리터라고 하면 결국 이때의 부피 변화 V 프라임 마이너스 V 밀리리터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고체 물질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든 소량의 물이든 눈금 실린더를 준비하고 고체 물질을 넣는다. 그랬을 때 나중 부피와 처음 부피의 차이, 부피 변화량이 곧 고체 물질의 부피이기 때문에 그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서술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이 정도 하고요. 앞에 또 수요일에 선생님 올려주신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제가 써주는 답을 오픈북이니까 그대로 가서 베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겠죠. 원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학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로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나 매니큐어를 지우는데 아세톤이 이용된다. 사실 우리 이거 탄소화물 파트에서 아세톤의 분자식이 CH3CO, CH3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현재 상황은 지금 이 분자식을 모르는 상태로 상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세톤은 질량으로 백분율로 봤을 때 62.07%는 탄소고 10.34%는 수소고 27.59%는 질소이다. 근데 아세톤 1몰의 질량을 58.00g/몰 소수점 잘 봐주시고 이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해라. 1-1에 1몰에 포함된 각 원소의 질량을 구해라. 풀이 과정은 반드시 단위를 포함해야 되고 중요한 것 같고요. 단위도 채점 대상이다. 결과는 그램 단위로 표현하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옆에 지금 계산기를 꺼내놨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세톤 분자 1몰에는 58.00g의 어떤 원소들 탄소, 수소, 산소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오타라고 하네요. 산소가 돼야 됩니다. 1몰당 58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탄소가 차지하는 건 100분율로 62.07%니까 100분의 62.07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거는 질량 백분율을 이제 분수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곱하기 0.07 계산기상 36.0006이라고 나오네요. 단위는 그램 퍼 몰이 될 건데 최종 그램으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그램만 써주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여전히 36.00g 이렇게 되겠죠. 답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아세톤 1몰은 58.00g이다. 그러니까 1몰당 요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차지하는 건 지금 10.34%니까 10.34이다 100 중에 씩 세워주면 되고요. 계산해보면 계산기상 5.9972g이라고 나와요. 근데 소수점 마찬가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면 올라가겠죠. 따라서 6.00g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답 이렇게 내주면 된다. 마지막 산소 해보면 식은 똑같이 써질 거고요. 100 중에 27.59이다. 58.00에 27.59 나누기 100 하면 계산기상 숫자가 지금 16.0022가 나와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했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6.00g입니다. 여러분 이거 36과 다른 숫자예요. 아셨죠? 둘째 자리까지 꼭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지우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1-2번 아세톤 1몰에 포함된 각 원소의 양을 구해라. 풀이 과정은 반드시 단위를 포함해서 쓰라고 나와 있고 몰로 표현을 해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나타내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이 원자량 정보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몇 몰이 있는지 우리 몰수는 화학식 양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위에 계산해 놓은 1몰에 포함된 원소들의 질량을 그 원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가겠죠? 탄소는 현재 질량이 36.00g이에요. 이 현재 질량을 탄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이 만약 12라고 주어졌다 그러면 12분의 36.00이 될 거고 계산하면 3.00이죠. 근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3몰이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탄소의 원자량을 선생님이 주실 때 뭐 예를 들어 12.008 이렇게 주실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6 나누기 12.008 하면 이제 수치가 2.998000133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얘는 3몰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결국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건 그 물질의 질량을 그 물질의 어떤 원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현재 존재하는 몰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수소도 같은 관점에서 위에 6.00g이 있다라고 계산을 해놨고요. 수소의 원자량을 1로 주시면 6몰이다 이렇게 계산이 편하게 되겠죠. 근데 혹시 수소의 원자량은 1.008이야 라고 주시면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6 나누기 1.008 해보면 계산기상 5.9523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6몰이다 이렇게 답을 내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00g 나누기 산소의 원자량이 될 거고요. 계산은 쭉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아마 16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만 뭐 15.995다 그렇게 주신다고 해도 계산해 주시고 숫자 써놓고 이제 반올림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면 감점이 될 리는 없다.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충 산소가 1몰 정도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다음 따라서 이를 통해 아세톤의 분자식을 구해라. 그럼 아세톤이라고 하는 거 1몰 속에는 탄소가 현재 3몰이 있고 수소가 6몰이 있고 산소가 1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세톤의 분자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쓸 때 개수가 1이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5 순으로 나열하라 했으니까. 분자식을 구하는 과정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그램 단위를 붙인 양이다. 따라서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 뒤에 그램을 붙인 질량만큼에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포함되어 있다. 아세톤 분자 1몰을 이루는 탄소는 3몰, 수소는 6몰, 산소는 1몰이니까 아세톤의 분자식은 C3H6O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좋습니다. 학교 수행에 뭐 이렇게 나오면 계산을 쭉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뭐 질소를 포함해서 C도 있고 H도 있고 O도 있고 N도 있는 뭐 아미노산 중에 뭐가 있을까요? 글라이신 같은 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주면 질량 백분율을 역으로 구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질량 백분율로부터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몇 몰이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자식은 뭐가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듣느라 고생하셨고 결국은 여러분이 직접 이제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연습 꼭 해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업 때 만날게요.